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황성주 박사님의 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가의 말, 꿈이 없다 말하지 말라. 꿈은 만드는 것이다. 학생 때의 일입니다. 당시 생화학 분야의 대가였던 원로 교수의 고별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학문에 바친 노 교수의 인생 여정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노 교수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 보장된 연구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생화학 교실을 지키기 위해 귀국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중도에 잠시 귀국해 모교의 인사차 들른 길이 영구 귀국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마. 만약 거기서 계속 연구에 매진했더라면 지금쯤 세계적인 대가가 되어 노벨 의학상을 타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며 아쉬워했습니다. 노 교수의 회한에 찬 목소리를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듣고 있는 학생들로 인해 강의실 전체에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노 교수의 힘찬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노 교수의 빛나는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은 반짝였고 얼굴은 생동감이 넘쳤으며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역동적이고 충만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꿈의 화신이었습니다. 꿈이란 꼭 해야 할 일, 꼭 이루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는 사심없는 열망입니다. 꿈은 이기적 욕망의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상실한 자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나는 노 교수의 아름다운 꿈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학생운동가, 의사, 교수, 목사, 병원장, 선교단체 대표, 국제봉사단체 대표, 기업의 CEO 등 많은 직분을 거쳤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게 주신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100%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토털 리더십을 확립하고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것입니다. 꿈의 발전소를 통해 비전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민족과 세계를 조용히 주도해가는 핵심 세력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본래 꿈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거는 것입니다. 꿈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꿈의 발전소가 되겠다는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최선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꿈과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꿈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병든 세계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싸매주는 사랑의 거인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성공과 돈과 명예가 우선되는 세상에서 사랑의 탁월성을 증거하는 사랑의 혁명운동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현재는 국제 사랑의 봉사단과 꿈의 학교, 사랑의 클리닉, 주식회사 이룸과 월드 리더십 센터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대학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꿈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 꿈을 잃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공급하는 꿈의 발전소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재앙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슴을 활짝 열고 함께 꿈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지혜와 경험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체 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를 펴내는 나의 꿈입니다.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토머스 에디슨이 사실은 전구를 만든 23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에디슨을 최초의 발명가로 기억할까요? 청년으로 성장한 에디슨은 더 이상 달걀을 품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개발된 전구를 독특한 경영 수완을 발휘해 상용화한 천재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득해냈기에 전구를 보편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이벤트로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자와 언론인을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발명가였을 뿐 아니라 특허를 취득하고 자본을 끌어들이며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정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동지들을 끌어모으는 전략과 꿈을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사무실의 안과 밖을 동시에 뛰어다니며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나는 국내에서 생식의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방의학자이지 생식의 발명가가 아닙니다. 생식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건강식입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생식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나는 다만 생식을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과학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나라의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시킨 유명한 의사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건조라는 의약품 제조 원리를 식품 가공에 적용하면서 살아있는 채로 식품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전문 경영인들과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에 의해 한국 사람에게 맞는 정교한 제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내가 생식을 접하게 된 것도 순간적인 일이었고, 접하는 즉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순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정 이후 많은 동역자들이 생식을 통한 건강 입국의 꿈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꿈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심히 흘려들었을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꿈의 재료로 삼았던 것이 생식 대중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순간 포착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꿈의 학습의 경우도 처음 들었을 때 섬광처럼 번뜩이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 학습이 보편화되면 무너진 한국의 교육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꿈의 학교입니다. 지금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꿈의 학교의 세계화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변에 꿈의 재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탄만 하지 말고 꿈의 재료를 부지런히 주워 담기 바랍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땅속의 보물처럼, 흙 속의 보물처럼 묻혀있는 꿈의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 위에 벽돌 한 장을 쌓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의 연속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꿈을 이루는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꿈의 네트워크를 부지런히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디즈니 연구소는 최근 8에서 15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에서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숫자의 아이들이 어른들이 우리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년의 성장과 리더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기성세대 우월 증후군입니다. 소위 비전과 추진력, 열정 등은 생일 케이크 위에 촛불 숫자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청소년을 대하는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들의 존재와 가능성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청소년은 무력감을 느끼고 희망을 잃어갑니다. 소외감은 성인이 되는 20세 생일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격 형성기 내내 환경에 의해 습득되어 온 하나의 문화인 셈입니다. 1998년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의 인기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기네스 펠트로, 지성미를 갖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과 나란히 22살의 동양인 청년이 올라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니 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인물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그를 새로운 스타일의 마더 테레사, 녹색의 스튜어트라고 극찬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적 만들기는 하루 15분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데니서의 행동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것처럼 작은 기적을 통해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15분의 실천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거나 지역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칩니다. 비행 마일리지를 기증해 병든 어린이를 위한 병원에 보내라. 호텔에 묵을 때는 비치된 샴푸, 린스, 비누 등을 싸가지고 와 노숙자 보호소에 보내라 등 수백 가지나 되는 그의 제안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레딩에 있는 데니 서의 가정은 형제들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인 수재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유독 데니 서는 어려서부터 고집불통이었고 집안의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2번째 생일날 축하하러 온 친구들을 설득해 지구 2000년이라는 환경보호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오래되지 않아 이 단체는 미국 최대의 환경보호단체가 되고 그는 동물보호운동, 각종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10대의 나이에 이미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로서 많은 공적을 쌓게 됩니다. 영어, 사회, 화학 과목에 F학점을 받고 평점 D-로 고등학생 170명 중 169등을 하던 그가 난 대학엔 가지 않겠어요 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지구를 고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데니서는 테크놀로지와 박애주의, 패션과 환경보호주의를 결합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지휘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그에게도 스승은 있었습니다. 모두 책을 통해서 만난 스승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로부터는 박애주의와 확고한 도덕적 기반을, 매스컴 경영의 귀재 루퍼트 머독에게는 효과적인 상술과 경영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리빙 전문가 마샤 슈트어트로부터는 비판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내면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길을 가라는 독자적인 인생관을 배웠습니다. 일찍부터 자기 길을 개척했던 그에게 마샤 여사는 가장 적합한 스승이었습니다. 데니서는 외칩니다. 세계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꿈이 있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십시오.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놀라운 희망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데니서가 증인입니다. 어린 시절의 믿음으로 쌓여진 희망이 그들에겐 강한 추진력이 됩니다. 더 이상 잔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과제를 부여하고 끝없이 격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감이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는 열쇠입니다. 정신적 자립심이 그들을 놀랍게 성숙시키는 보약입니다. 어른들은 먼저 그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의 출구를 활짝 열어놓으면 청소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서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의 문제는 믿음과 신뢰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온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기술이나 과학도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믿음과 신뢰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을 준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흐르는 음악이 있습니다. 해체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 세계가 열광하는 비틀즈의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10억 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고 인터넷 동호회만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그들은 지금도 영화배우인 톰 크루즈와 골프 스타인 타이거 우즈에 이어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에 올라 있습니다. 비틀즈의 팬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지구촌 전역에 퍼져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인류 최대의 문화 콘텐츠이며 스토리가 있는 최고의 무형 상품입니다. 그들이 데뷔한 이래 40여 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국의 소도시 리버풀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 4명의 시골 청년들이 시공을 넘어 전 세계의 스타로 등극하게 된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사람이 같은 희망을 가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꿈을 꾸면 몽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넷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멤버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가졌지만 그들은 멋진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비틀즈는 완벽에 가까운 팀워크를 통해 하나됨의 힘을 증명한 셈입니다. 암울한 1960년대 꿈을 상실한 시대에 그들은 자신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희망에 굶주려 있던 전 세계 젊은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꿈 이야기에 감화되고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폰서라는 말은 후원자, 보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스폰서가 많습니다. 기도해주는 영적 스폰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정서적 스폰서, 지적 도전과 감동을 주는 지적 스폰서, 사회적인 지지와 배경이 되어주는 사회적 스폰서 등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이는 스폰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스폰서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나를 위해 존재해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을 돕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스폰서를 찾고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나는 8년 전 세계 최고의 건강 솔루션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롬이라는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의학자가 무슨 비즈니스냐는 핀잔을 들으며 오직 한국인의 식탁에 최상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한 길을 갔던 동역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일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유형이지 기업을 잘 관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많은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의대 교수로 일하다 아무런 경험 없이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같은 꿈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겸손한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꿈의 성취에는 좋은 환경, 즉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꿈의 사람에게 꿈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 동역자는 꿈을 풍성하게 해주고 꿈꾸는 사람을 끝없이 격려하여 꿈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꿈 동역자들의 네트워크는 꿈을 폭넓게 확장시켜주며 꿈의 내용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꿈만큼 중요한 것이 동역입니다. 동역은 꿈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하나됨입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비틀즈 멤버는 하나의 네 부분입니다. 멤버는 네 사람이지만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각이지만 하나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갑니다. 모든 노래가 네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부감을 보이면 모두가 포기하거나 그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꿈이 없는 동역은 사교 모임으로 끝나고 꿈만 있는 홀로서기는 독선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하나 되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희망사항을 현실로 바꿔줍니다. 결국 함께 꾸는 꿈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컬러 텔레비전 생산업체는 놀랍게도 중국 회사인 TCL 그룹입니다. 몇 년 전 TCL 그룹은 프랑스의 자존심인 톰슨 전자회사를 사실상 인수함으로써 텔레비전 생산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TCL 그룹은 현재 중국 내 핸드폰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IT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수년 전 자사 핸드폰의 광고 모델로 한국의 톱 탤런트 김희선을 선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천문학적인 모델료 16억 원을 투입했는데 그 덕분에 인기가 폭발하면서 당해 연도 480억 원이던 매출액이 다음해 1980억 원으로 껑충 뛰어 재고가 바닥나는 등
또 한 번 중국 재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TCL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 만주족 출신의 우수웅이라는 중졸 학력을 가진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입니다. 우수웅은 지금 중국 가전업계의 황후라 불리는 전설적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1989년 지중해 몰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은 70여 년간의 동서냉전을 끝장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회담 첫날 부시의 소개로 미국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던 고르바초프는 낯익은 노장들 속에서 앳된 얼굴의 흑인 여성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외교 정책 자문관 콘돌리자 라이스였습니다. 그런데 폭탄과 총알만 없는 이 전쟁터에 웬 소녀가 끼어든 거야. 소련 지도자들은 내심 이런 눈치였고 미국 대표들도 실무 경험 없는 대학 교수 출신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스는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해냈고 이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정확한 분석 능력의 소유자였고 복잡한 현안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라이스의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러나 덴버 대학 2학년 여름 그녀는 아스펜 음악제에 갔다가 오랜 꿈을 접었습니다. 그 11살짜리 소녀는 제가 그때까지 배운 모든 곡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카네기 홀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황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제프 코펠 교수의 스탈린학을 듣는 순간 그녀는 마법에 걸린 듯 러시아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때가 대학 3학년의 일입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 교수로 자리를 굳힌 그녀는 최연소 부총장,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늘 최고가 되기를 갈망했던 흑인 소녀는 백악관 입성과 함께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1955년생인 우송의 삶 역시 그 자체가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나 중학교만을 졸업한 그녀의 첫 직업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담력과 재치가 뛰어난 그녀는 첫 직업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만족이 그녀를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30세가 되어서야 겨우 대학 학력 인정시험에 도전해 합격함으로써 꿈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IBM이 중국에 진출해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고 미래에 대비해서 그동안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그녀는 IBM에 원서를 냈습니다. 면접관이 그녀에게 타자를 칠 줄 아느냐고 묻자 타자를 못 치는 그녀는 잘 친다, 매우 빠르다고 대답해 놓고 일주일 동안 죽기 살기로 타자를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입사가 확정되고 그녀는 비서에서 영업사원으로
지역 총경리에서 본사 사장으로 승진합니다. 백혈병마저도 그녀의 질주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투혼으로 백혈병을 1년 만에 극복하고 역풍으로 날다라는 책으로 중국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TCL 그룹의 총수로 중국과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불만족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 승리의 드라마, 누구에게도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라이스가 10살 때의 일입니다. 부모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던 중 백악관에 들린 그녀는 건물 외관을 천천히 응시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백악관을 밖에서 구경해야 하는 건 피부색 때문이에요. 두고 보세요. 전 반드시 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25년 후 그녀는 부시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으로 당당히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또한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2년 그녀는 아들 부시의 최고 참모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마침내 흑인 여성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남부인으로서의 거친 면도 있지만 지적이고 우아하며 매혹적인 인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가장 혹독하게 인종 분리 정책을 시행한 엘라바마 버밍햄에서 보냈습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란 레이가의 딸 콘디는 목사인 아버지를 닮아 헌신적이며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성공 뒤에는 늘 그렇듯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 믿어줬지요. 부모님은 제게 강한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가게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일은 못하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부모의 전폭적인 믿음은 어린 딸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놀라운 꿈을 심어준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최고를 꿈꾸는 사람은 불만족을 넘어서서 최고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남녀가 눈빛을 마주보며 사랑의 환상을 갖게 되면 도덕성은 마비되게 마련입니다. 이성 간의 유혹은 피하지 않는 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력의 힘입니다. 프랑스의 에밀 쿠어는 상상력이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 상상력과 의지가 충돌할 때는 항상 상상력이 이긴다는 사실을 밝혀낸 학자입니다. 상상력을 활용해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상상력의 타락에 의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상상력을 키우고 정화시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암 환자들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전인 치료를 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입원실이 있는 자연 친화적 병원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이 안 되어 그 꿈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후 꿈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백지와 같은 캠퍼스에 아름다운 교실과 기숙사들이 들어서고 청소년들이 배움의 전당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년이 채 안 된 지금 푸르른 캠퍼스에 수려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운동장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비전, 인격, 실력을 겸비한 월드리더로 자라고 있습니다. 인도의 서부 지역 뿌네라는 도시 외곽에 라라슈트라 농아학교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 사랑의 봉사단 인도팀에 합류해서 그곳 농아들과 친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무용론을 실감했다고 할까? 눈과 눈을 마주보며 대부분의 대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영혼과 영혼의 마주봄을 느꼈습니다. 봉사는커녕 그들에게 인도 수화를 배우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나에게 동작을 가르치며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일의 위력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과 청년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원들, 굳은 일을 서로 하려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속에 감추어 있던 섬김의 열정을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시간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을 치열한 봉사의 현장을 생각하며 오래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2년 크리스마스 저녁에 세계는 나의 교실,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1988년 의대 교수 개직 시 방글라데시에 최초로 의료 봉사를 갔던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내 영혼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랑받아야 할 고귀한 존재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통받는 제3세계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전인격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삶을 외면하고 우리만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땅에서 확인한 것은 꿈의 위력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계속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침 그들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은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흔들어대는 그들의 모습. 생전 처음 소리 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꿈에 대한 첫인상이 강할수록 사실감이 커집니다. 사실감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은 강하게 자라납니다. 꿈이 가짜이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꿈은 쉽게 무너집니다. 꿈이 진짜이면 난관에 직면할수록 그 꿈은 더욱 깊고 명확해집니다. 더욱 구체적이 되고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꿈이 됩니다.
진짜 꿈은 장애물을 먹고 자랍니다. 나는 멋진 꿈쟁이가 되고 나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좋아지고 아이디어가 많아졌습니다. 신문을 보고 책을 보면 즉시 통합된 생각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좋은 기사나 사진을 보면 항상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꿈을 유발시키고 강화시키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나면 그 강점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21세기의 상상력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모든 위대한 꿈들은 상상으로 시작됩니다. 그 상상은 성취됐다는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꿈의 사람들은 그 꿈이 이미 실현된 듯 살아갑니다. 계속 꾸는 꿈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꿈과 연관시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꿈쟁이 사고라고 합니다. 꿈쟁이에게는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꿈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속하는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절대 긍정의 자세로 꿈쟁이 사고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철 변호사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1970년대 말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와이키키라는 중국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식당의 지배인은 대만 유학생 출신으로 웨이터를 하다 너무 재미가 있어 공부를 집어치우고 지배인까지 승진한 인물이었습니다. 전 변호사가 어느 날 사표를 내자 지배인이 앓던 이를 뺀 듯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당신도 열심히 찾다 보면 잘 맞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배인의 충고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법률적인 사고에 능하며 따지기를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변호사가 천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거쳤던 책장사, 택시기사, 공장 직공, 야적장 수위, 웨이터의 긴 방황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길에 들어섭니다. 그 후 11년 동안의 힘든 여정 끝에 그는 결국 미국 법률협회 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임원이 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성공합니다. 진성철 변호사가 터득한 삶의 비결은 정말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지셔닝이라는 말은 광고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광고에서 성공하려면 대상을 세분화해 목표를 선별하여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객의 마인드에 해당 상품의 위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아인슈타인, 휠체어와 금속성 목소리, 빅뱅 이론의 창시자,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멋있는 근육의 조종 선수로 활약한 경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는 별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루게릭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청년 과학자 스티브 호킹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점 수축되는 병으로 수축 증상이 심장 근육에까지 이르게 되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죽음만 기다리는 병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놀랍게도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시간은 더욱 값진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도 많다. 죽음의 진단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지금 호킹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유머 감각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그의 장점입니다. 루게릭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읽고 쓰는 일에 지금같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강연하고 시험 점수 매기느라 연구를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적인 이론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루게릭병의 공로이다. 나아가 나는 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실제로는 못하는 일도 별로 없다. 사람은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이처럼 의연히 대답하는 스티븐 호킹의 자세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꽃을 피울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차크 펄만은 소아마비를 극복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는 194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못쓰게 된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0살 때 첫 대중 연주를 했으며 3년 후에는 미국으로 이주해 명문 줄리어드 음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20살이 되기 한 해 전에 레빈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해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취는 보잘것없는 외모에 장애인이라는 약점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투게더라는 앙상블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현란하고 화려한 기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무엇보다도 신체 장애인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단연코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연주만을 갖고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2번의 부자유를 겪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과감하게 창조적 파괴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혁신의 최대의 적인 자기와의 타협입니다. 그는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뉴욕 링컨 센터 에버리 피시홀에서 있었던 초청 연주회 때의 일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잡고 양쪽 다리에 보조장치를 한 이차크 펄만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2개의 목발을 딛고 중앙 무대로 나와 보조장치를 풀고 몸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마치 총소리처럼 탕 하는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긴장해서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바꾸거나 줄을 갈아 끼우지 않고 계속 연주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는 세 줄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뜨거운 열정과 파워로 그는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연주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곡을 연주한 것입니다. 그는 세 줄의 바이올린을 위해 연주하는 순간순간 교향곡 악보를 편곡하고 제작곡을 하면서 전에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음을 창조해 나갔던 것입니다. 연주를 마치고 경의에 찬 침묵이 끝나자 모든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땀을 닦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갖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예술가가 하는 일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꿈꾸는 자여,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삶을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길입니다. 이젠 우리의 삶도 포지셔닝이 필요한 때인 듯 싶습니다. 더 이상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잘하는 일에 몰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남의 브랜드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브랜드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